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 고수들만 알고 있는 핵심 차트 패턴 세 가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패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쭉 빠진 다음에 단기 박스권 눌림 조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가부터 단기 평선 부근까지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적용하기 전에 이 공식이 왜 도출되는지 차트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간을 나눠서 구독자분들에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패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첫 번째 구간은 상한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이고요. 세 번째 구간은 단기 이평선 조정 이후에 상승 파동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부터 제가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누가 만들까요? 상한가는 개인 투자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상한가를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격적으로 매집할 때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거나 혹은 좋은 호재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저 상한가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상한가 이후에 갭이 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갭 하락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이 갭 하락한 형태로 나온 것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공격적인 매집을 하기 위해서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을 만든다 하더라도 갭을 띄웁니다. 여기서 갭을 왜 띄워야 될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 구간을 줘야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100 중에 80 정도 물량 매집을 했는데 90 정도 하면 완벽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10 정도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로부터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상한가를 만들고 갭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구간이 되고 앞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본전 구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주가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구조와 다르게 갭 하락한 형태의 장대 음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세력들이 물량 매집이 아직 덜 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만 나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구간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물량을 매집한 다음에 상한가를 만들었으나 갭을 공격적으로 뛰어서 물량을 확보할 정도로 매집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유기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은 바닥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량 매집이 아직 확실하게 되지 못했다 보니까 갭을 띄워서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갭 하락한 형태의 장대 음봉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 싸게 물량을 매집한 다음에 장대 양봉 이전 매집 구간을 한 번 더 만들고 나서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연속해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눌림 구간을 봤을 때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단기 박스권이 형성되고 나서 전고점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개념과 2번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으니까 1번 구간 눌림 구간과 2번 구간 눌림 구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1번 구간에서는 장기 이평선까지 단기 박스권이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2번 구간에서는 장기 이평선까지 주가가 빠지지 않고 11선 단기 이평선까지 눌린 다음에 바로 반등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눌림 구간에 있어서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량 매집의 차이입니다. 이때는 물량 매집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했는데 반해 이후 이번 구간에서는 물량 매집을 마치고 나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 평선까지 빠지지 않고 단기 평선 구간에서 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구간과 2번 구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눌림 구간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정확한 패턴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구간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 구간, 이 구간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물량 매집을 마치고 단기 추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종가부터 단기 평선까지 분할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패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고 단기 박스권 횡보를 했습니다.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량 매집을 하긴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 때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물량 매집을 어느 정도 끝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더라도 여기서 세력들이 방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던져도 세력들이 물량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구간의 눌림 구간과 2번 구간의 눌림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간은 전고점 돌파하는 상승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종가부터 단기 평선까지 분할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패턴을 더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공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타점을 잡기 전에 왜 이런 타점을 잡아야만 되는지 그 세력의 매집 과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추세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아까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 단기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다시 횡보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였다면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 추세 구간이 형성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구간에서 어떻게 주가가 형성되어 왔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은 상한가 이후에 눌림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단기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까 첫 번째 패턴과 다르게 단기 박스권을 길게 만들지 않고 여기서 5일선 기준으로 바로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근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한가 단기 조정 상승 구간도 있지만 앞에 보시면 매집 구간이 존재하는 것도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패턴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력들이 매집봉을 만들면서 물량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바닥을 찍고 단기 박스권이 형성될 때 이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다시 여기서 매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매집 구간이 보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의 추세가 꺾이지 않고 단기 박스권이 길게 형성되지 않고 이 거래의 조정을 받고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종가를 기준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11선까지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상한가 단기 조정 받고 5일선 타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5일선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물량을 담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패턴은 물량 매집을 확실하게 한 흔적이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상한가를 만들고 다시 재매집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연속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11선 단기 박스권 조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명확한 매집 구간이 보였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의 추세가 꺾이지 않고
5일선을 기준으로 장대 양봉이 바로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잡을 때는 11선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5일선을 기준으로 매수한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너무나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길게 형성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차트 해석을 한 다음에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상승 파동이 길게 형성되었던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121선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지지해 준 다음에 상승 파동이 다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파동의 고점 라인에서 유성형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다만 평균 거래대금을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세력들의 물량은 아니고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진 다음에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연속해서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7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7천억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또 양봉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세력들이 적산병을 만들겠구나라고 개인 투자자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들어왔겠죠.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윗꼬리를 만들고 나서 쭉 빠집니다. 분봉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 초반에 전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살짝 상승하고 나서 종가까지 쭉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캔들을 통해 거래대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박스권 지지라인을 찍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 구간이 형성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옵니다만 앞에 상승 구간에 비하면 많은 거래대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세력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선침의 물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9월 23일 캔들을 보시면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물량을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 윗꼬리에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상승 파동이 길게 형성되고 나서 유성형 캔들이 나왔는데 이거 세력 물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는 거래 대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단기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거래 대금이 7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장대 양봉이 연속해서 나왔는데 다음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상승 추세 구간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근거는 거래 대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살짝 눌린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것은 거래 대금상으로 봤을 때 세력 플러스 개인 투자자의 물량입니다. 자, 그러면 상승하고 나서 고점 찍고 쭉 빠지고 상승할 것처럼 했지만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고 상승 나오고 빠지고 전고점을 결국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의 물량은 나오지 않은 채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세력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선을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종가부터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래대금상으로 봤을 때 물려있다가 수익 구간으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도 많기 때문에 이때는 단기 추세를 잡고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 추세까지 설정을 한 다음에 길게 보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타점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종가부터 단기 추세 지지라인까지 매수하되 여기서 반등 나오면 바로 매도하고 주가가 빠지면 앞에 물량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중장기 추세선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차트 패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